네, 시사 맛집 장강이 왔습니다. 두 분의 이름을 땄죠. 장윤미 변호사의 장, 강전의 변호사의 강. 그래서 장강. 시사적인 이슈를 법률적으로 풀어봅니다.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 오전 10시부터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열었는데 약간 방식이나 내용 이게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. 일단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하는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한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기자들의 뭐 이렇게 명함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추첨을 해서 뽑고 질의 순서 정하는 좀 약간 이색적인 모습도 있었는데 두 분 총평 잠깐 들어볼게요. 저는 보통의 이제 전직 대통령들께서는 취임 100일을 기점으로 그렇죠. 언론이랑 이제 소통을 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시기는 상당히 좀 빠르다는 인상을 이제 오늘 기자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이제 저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신 분들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대통령은 상당히 좀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씀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이를테면 국무회의도 어떻게 보면 딱 이제 짜여진 이게 형식도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요식행위 비슷하게 이제 전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외청에 뭐 소방 관계자들 뭐 정말 현안이 있으면 실무자들도 다 들어와 가지고 보고받고 이제 청취하고 이러겠다 했잖아요. 이제 오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굉장히 좀 여러 사회 분야에 본인이 지자체장을 또 이제 기초자치장을 여기만 최초의 또 대통령이라서 대통령 스스로가 좀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좀 많다. 그래서 좀 작은 부분 좀 세밀한 부분까지 챙긴다는 인상을 오늘 회견을 통해서 또 준 것 같습니다. 네. 저도 회견 봤는데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30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송곳 질문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인사에 대한 문제라든지 야당과의 문제 그리고 뭐 미국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질문 자체가 조금은 좀 크게 두루뭉술하게 왔기 때문에 대통령도 큰 그림으로서 답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여기에 있어서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전체적으로 훈훈한 분위기였고 향후에도 뭐 기자회견이 계속 있을 것 같은 이제 뉘앙스들도 있었던 것도 이제 좀 저는 좋게 봤어요. 다만 지금 오늘 오후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으로 인사청문 이제 그 채택이 있을 총리 것으로 후보자 인준 표결이죠. 이게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이 현안에 대해서 조금 아까 속보 나온 거 보면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아예 안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해요. 여야가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국회 안에서는 협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한 번 정도 언급이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. 그래서 얘기가 이제 오늘 사실 기자들은 협치하면은 이 부분을 질문했어야 하는데 오늘 그 총리 인준 표기자 뭐 국회 어떻게 보십니까라는 그런 질문도 없었더라고요.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인사에 대한 질문이 초반에 있었는데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앞서 제가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왔다라고 했잖아요. 뭐 야당에서도 어떤 구체적으로 뭐 이런 명확한 이야기를 하면 본인도 받아들일 것이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는 총리 후보자 지명을 뭐 철회한다거나 뭐 자진 사퇴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는 거를 좀 돌려서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후에는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자, 민생 경제 그리고 정치 외교 안보 또 하나 사회 문화 세 개 분야로 나눠서 질문을 받았습니다. 두 분은 혹시 눈에 띄는 질문 답변 어느 대목이 있으셨을까요? 장윤미의 픽은?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단히 시장에 어떻게 보면 초강도 대책이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 그리고 좀 뭐랄까요 인정하는 부분 원래 부동산 정책 상당히 좀 어렵다. 근데 이제 예전에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른다 뭐 이런 이제 뭐 통설도 있는 상황에서 우린 반드시 잡는다. 이런 게 신호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잘 작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. 다만 우리는 여러 대안을 지금 갖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다 적시에 활용하겠다라고 이 부분이 바로 구두로 시장에 또 하나의 신호를 대통령이 완전 이제 최종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저는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어떤 신호도 주는 측면이 있고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에는 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눈길을 끌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
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때 뭐 김문수 전 후보 당시도 한 30조 정도 추경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었죠. 그런데 저희가 문제제기하는 거는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추경안이 너무 현금성 살포가 아니냐. 여기에 대한 효과가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 않은 거 아니냐. 말하자면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회 간접 자본을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오늘 대통령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짚더라고요. 뭐 보고서에 따라서 이게 효과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는 부분들도 있고 SOC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.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경제가 너무 어렵고 지금 본인이 쪽지를 여러 군데서 받으신다고 해요. 쪽지를 받았을 때 이번에 민생지원금 받으면은 좀 비싼 과일을 사 먹을 거야.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가족들과 함께 소고기를 먹겠다. 뭐 정육점이 잘 되지 않겠냐.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많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어쨌든 저희 야당이라든지 외부에서 보고 있는 그 좀 걱정 어린 시선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했고요. 다만 이 민생지원금이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나갈 수 있다는 여지에 대해서는 좀 열어놓은 답변이었습니다.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나올 거 아니냐. 선거라든지 혹은 이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그때 또 한 번 현금성 살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. 이렇게 우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는 않으셨어요. 그 부분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송민영 농림부 장관을 포함해 전 정부 인사 이제 뭐 비명계 인사 통합 이렇게 질문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뭐 친윤 검사 지적이 있는 법무차관 얘기 같은데 이제 뭐 검찰 인사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 나왔는데 저는 아주 눈에 띄는 게 시멘트만으로 콘크리트 만들 수 있냐. 결국에 이제 뭐 물도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모래도 들어가고 해야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차이가 시너지를 만든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 쪽도 추석 전 이거는 뭐 당대표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뭐 조금 약간 호흡이 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. 맞습니다. 눈에 띄었어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인사로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대통령의 의중은 드러났던 것 같아요. 이를테면 봉욱 민정수석도 검찰개혁의 한 축입니다. 그러니까.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군 4인방에 이제 압축이 됐던 분이 특수통은 아니지만 검찰 이제 인사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막 비판하지만 검찰을 설득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걸로 보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. 검찰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. 검찰은 없앨 수 없습니다. 헌법에 영장 청구 권한이 검사라는 그 직제만 갖게 되어 있어요. 정확하게는 이제 기능 분리다. 그러니까 말의 에스컬레이트를 조금 자제시키면서 국민들과의 어떤 이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이 인사로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최근에 있었던 그 검사장들 인사와 관련해서 약간 저쪽 검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. 약간 저쪽. 그러니까 완전 저쪽은 아무래도 이제 기용해서 발탁해서 쓰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. 근데 검찰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직업 공무원분들이잖아요. 윤석열 정부 때 영전하고 승진하고 발탁될 수 있어요. 그게 이른바 뭐 윤석열 묻었다, 뭐 문재인 묻었다 이런 걸로 낙인으로 나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더는 승진 못하겠다. 이건 전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? 검찰개혁의 방향은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드린 이 방향성이 있다. 거기에 대해 찬성하느냐. 과거에는 이러저러하게 좀 반대 목소리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 선출된 권력과 함께 가는 겁니다. 원래 정책 이완을.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시멘트 여기 반죽도 들어가고 해반죽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이제 정치의 현실이다. 강변께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. 그 검찰개혁이 이제 추석 전에 완료되는 질문에 그 정성호 법무장관 봉욱 민정수석 라인 관련 질문도 같이 함께 하니까 얼개는 추석 전에 나올 것 같은데 결국 검찰개혁은 제도가 하는 건 아니 법이 하는 건 아니 국회가 하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정성호와 봉욱 인사 이 부분은 유용성이 있을 거라니까 말을 했는데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세요? 이게 그리고 검찰개혁이라는 게 저는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아주 후보 등록도 하지 않았는데 뭐 지금 두 분으로
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모양새잖아요.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. 이 두 분이 검찰개혁을 추석 전에 완료하겠다라는 형태로 지금 말씀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토론회에서도 하더라고요. 네.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도 추석이라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그 전에 완료까지는 아니고 네. 아마도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얼개는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은 유화된 듯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건 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야당과도 협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봉욱 그 민정수석에 대해서 좀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혁신당이 봉욱 수석에 대해서 반대하는 메시지를 내는 거는 이분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하는 거를 반대했었거든요. 명확하게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검찰이라는 것, 검찰 출신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과거의 발언이라든지 행적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좋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약간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빠르게 나가는 부분 또 천천히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탕평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에서 오늘 대통령도 완료라기보다는 얼개라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네. 근데 거대 여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거대 여당에 대한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또 받았는데 여기에 이 대통령이 거대 여당 이 구도는 국민이 선택한 거다 이런 이제 답변이 있었어요.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가 간접적인 중간 평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그러니까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많은 대통령들이 정권을 가져와도 국회에서 소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한국의 헌정사에서 좀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네. 지금 그 민주당의 의석수도 거의 이제 180석에 가깝고 그리고 일단 행정 권력도 갖고 왔고 그러니까 더 무한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을 갖고 일당이다 독재다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이 구도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이 만든 거예요. 이제 네. 대리인을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국회의원들도 지역 구민들이 시민들이 뽑으신 거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책임감을 갖고 국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. 그리고 지방선거가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임기 초반에 치러지다 보니까 상당히 국민의힘이 선전을 했죠. 압승을 거뒀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 아마 민주당한테 구도적인 면에서는 유리하지만 국민들은 언제든지 채점표를 갖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가 당연하지만 가장 가까운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.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근데 이 대통령 오늘 좀 그 여러 가지 방식도 방식이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대통령 태도도 좀 눈길을 끌었어요. 그러니까 농담도 하고 네. 그 뭐 아주 뭐 인상 좋게 생기셨네. 뭐 어디 반장이시죠? 이러면서 아주 또 많이 웃고 또 대변인 얘기는 나보고 좀 말 빨리 하라는 거죠. 말하면서 상당히 좀 그 여유 있게 하는 네. 모습을 보였는데 야당 대변인 아닙니까? 우리 강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이 부분? 야당이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국민들 언론을 대한 거지만 언론이 질문하고 국민에게 답한다라는 네. 오늘 컨셉이었잖아요. 이러한 태도는 저는 그래도 높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. 편안했고 국민들께서 이 생방송을 보는 게 뭐 말하자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. 이런 생각도 네,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초반에는 생각보다 대통령께서 답변 시간을 되게 길게 쓰셨어요. 그래갖고 생각보다 말씀이 기신 분이구나. 네.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질문들도 많아지고 답변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러한 모습들 좋고 그리고 저는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주, 생각을 네. 합니다. 윤석열 정부 때도 그 언론과 그 도어 스태핑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내려온 것도 그런 취지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정부에서는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이러한 모습들을 국민들께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도 생각합니다. 네네. 자, 그리고 저 기자들의 질문 방식.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 제가 이제 이런 기자회견도 해봐서 저도 느꼈는데 추가 질문 이런 게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건 이제 사실 좀 보면 그 좀 질문이라는 거는 잡아채고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야 이제
본질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 요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? 예, 그래서 아주 저희한테 익숙한 광경은 저도 이제 기자 해보면 되게 요직의 그렇죠. 인물들을 인터뷰할 기회가 적고 그러면 기자들이 뺑 둘러 앉아가지고 딱 질문 하나 네. 준비해오고 겹칠까봐 이제 같은 풀단이나 같은 그렇죠. 기자단들 사이에서 좀 조율하는 정도였는데 그러면 진짜 좀 한계가 너무 뚜렷하거든요. 네. 그냥 일문일답이면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거는 안 되는 안 거예요. 근데 돼요. 네. 국민분들은 또 이걸 보시는 분들은 훨씬 그런 부분과 음. 관련해 가지고 궁금증이 많으시니까 어쨌든 이런 형식을 소통을 좀 강화하는 이런 형식을 차용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. 네.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제 인사를 보더라도 약간 저쪽 사람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리고 기자회견도 100일 떡이 때문에 30일. 형식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광주에 현안 청취하러 가서도 딱 정해진 그 세팅된 장소가 아니라 밖에서 외치시는 분, 구호 외치시는 네. 분에 들어와라.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의 발로인 측면은 좀 있는 것 네, 같아요. 네. 왜냐하면 뭔가 소통하기 어렵고 뭔가 방어해야 되는데 급급한다면 그렇게 열린 자세를 아무리 위정자여도 좀 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좀 상징적인 단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,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직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지시한 걸로 전해졌죠. 특별감찰관은 이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이후에 8년 넘게 지금 빈 자리잖아요. 자, 이 부분.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뭐 야당 측에서 추천을 하기도 했었는데 임명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윤석열 정부 때도 계속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진행이 되지 않았죠.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특별감찰관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좀 조기 종식된 부분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것을 미리 알고 좀 정리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받고 네. 뭐 재판받고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.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슬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가 이미 사법 리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고 그리고 배우자 뭐 김혜경 여사라든지 그리고 아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선 과정 이전부터 계속 문제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앞으로 이제 대통령을 하는 임기 동안의 일을 계속 감찰을 하는 것이니까 이 감찰관이 빨리 들어와서 앞으로의 문제점들이 좀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봅니다. 네네. 그리고 저 이번에 그 좀 눈에 띄었던 게